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고전 속에는 변화에 대처하는 처방전이 숨겨져 있다. 천하제일의 김한술, 출세를 위한 최고의 수단, 세계 제일의 심리서, 최고의 비즈니스 지혜라는 별명을 가진 36개. 36개는 군사 모략이 36개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모략을 비유했을 뿐이다. 36개를 6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체계를 잡은 것이 특징이다. 역대 병법서를 비롯해 다양한 전적에서 전략 전술의 정수들만 추출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체계를 잡았다. 손자병법이 인생 처세의 이론서라면 36개와 백전기략은 세부 지침서와도 같은 책이다. 36개는 어려운 병법서에 그치지 않고 알기 쉽게 각 항목마다 삼국지 사례와 경영 사례를 소개한다. 손자병법, 백전기략, 36개. 군사전략가는 물론 최고 경영자라면 평생 머리맡에 두고 읽어야 할 3대 병법서. 백전기략과 함께 읽으면 언제 어디서나 백전백승. 군사전략가와 최고 경영자, 나아가 모든 사회인의 필독서. 창의 출판사에 36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수입니다. 36개 저희 공부하고 있습니다. 36개는 오늘날 중국에서는 종합서로 분류가 될 만큼 인생, 처세, 경영의 다양한 지혜와 그다음에 비책을 제공하는 책으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정계 5번째, 36개 가운데서는 제 11번째 계책인 2대 도강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계책입니다. 장기 두시면은 그죠, 차를 지키기 위해서 조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주졸보차라고 하는데요. 2대 도강은 딱 주졸보차하고 똑같습니다. 뜻이 복숭아나무 대신 자두나무를 희생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즉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약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거나 쓸모가 없는 것이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자칫 잘못했다가는 희생당할 수도 있는 중요한 자산을 지켜내거나 그 분야를 지켜낼 때 우리는 2대 도강 36개에서는 주졸보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역사적인 사례로는 워낙 유명한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안전뱅이 군사 전문가였던 손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한테 모함을 받아가지고 무릎 아래가 잘리는 그 형벌을 받고 간신히 마수에서 탈출해가지고 자기 나라인 제 나라로 건너와서 장수 전기의 참모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에게 소개를 전기가 해줌으로써 제 나라의 유명한 군사라는 것은 그 스승사자를 씁니다. 군대의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중요한 자리를 군사라고 하거든요. 군사가 돼가지고 제 나라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키우는데 큰 공을 세웠던 손빈이 제 나라 장수를 처음 만났을 때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시대 때 귀족들은요, 뭘 주로 오락으로 삼았냐 그러면요, 경마나 닭싸움 이런 것들을 주로 오락으로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경마 경기에는 이 상금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좋은 말을 3마리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상대편 말 3마리하고 경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판 양승, 2판을 이기면은 승리하는 걸로 해서 걸었던 상금을 가져오는 그런 경마 경기를 손빈이 전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손빈이 가만히 보니까 늘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 전기가 별로 이기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에게 삼사법이라고 하는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상대가 어떤 말을 내느냐에 따라서, 즉 1번 선수로 1번 말로 어떤 말을 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해서 내 말을 어떤 걸 낼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즉 상대가 상등말을 초장부터 첫 판부터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제일 뛰어난 말을 냈을 경우에 나는 제일 시원찮은 말을 내서 상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겠죠. 그래서 1패죠. 그러면 상대편에게 어떤 말이 남았습니까?
2등말 아니면 3등말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잘 달리는 말 아니면 제일 못 달리는 말, 1등말은 썼으니까요. 그럼 상대편이 두 번째 말을 내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1등말을 내면 되는 것이고, 상대편이 세 번째, 3등말을 내면 우리는 2등말을 내면 되는 거죠. 어느 쪽을 내든지 간에 첫 판에 상대편이 내는 거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두 판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2승 1패로 승리할 수 있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하등말을 희생해 가지고 상등말을 그저 지키거나 또는 중등말을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2대 도강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2대 도강을 경영 사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퀄컴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1999년 12월 휴대전화 사업 전체를 일본 교세라라고 하는 기업에다가 매각을 하면서 이 퀄컴은 하드웨어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0년에 걸쳐가지고 추진해온 CDMA 다분할 다중 접속 이 디지털 기술입니다. 한선 그다음에 한 통화밖에 할 수 없었던 종래 아날로그 방식을 동시에 여러 개의 선을 접속할 수 있는 시분할 다중 접속 방식이라고 하는 CDMA 기술까지도 디지털 기술 사업도 종결해 버립니다. 다른 기업들은 모두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년간에 걸쳐 추진해온 이 중요한 기술 자체도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퀄컴은 이제 더 이상 재계약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혹평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매각하고 CDMA까지 포기한 뒤에는 퀄컴이 다른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년, 2년 사이에 특허 건수가 2배, 3배로 증가할 만큼 퀄컴이 큰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퀄컴은 현재 미래의 소프트웨어라든지 미래의 디지털 사업, 기술 사업의 방향을 또는 변화 상황을 주목해 봤을 때 지금 이 사업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손해가 날 것이 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없는 게임에서 발을 빼고 핵심 부분에 집중한 결과 1, 2년 이내에 특허 건수를 2~3배로 증가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판단력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2대 도강, 즉 자두나무를 희생시켜가지고 복숭아나무를 살리는 그런 전략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런 얘기 하죠. 그죠? 늘 기업은 그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깝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미래를 갖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중요한 분야까지도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대체품은 무조건 희생만 시켜놓고 다른 대안도 없이 희생시키면 다음에 또 대체품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가 있어야지 대체품을 희생할 수 있고 그래야 실패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2대 도강은 동량적 통찰력이 돋보이는 전략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양 전략하고는 약간의 차이를 가진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숭아 나무가 죽으려고 합니다. 즉 내 주력 기업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다른 분야를 희생시킴으로써 복숭아 나무를 살리는 것이 2대 도강입니다. 성공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전략 중에 하나이고요.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실패는 불가피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대체품으로 실패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2대 도강이라고 하는 계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다면 손실을 줄일 뿐만 아니라 향후 가고자 하는 길도 한결 순조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2대 도강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계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